네, 안녕하세요. 산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산돌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척추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술 중 하나라도 할 수 있는데, 바로 척추체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척추체 성형술은,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이제 나는 꽁그리 쳤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를 진짜 몸에 넣지는 않을 거잖아요. 뼈 시멘트라고 하는 제품, 바로 본 시멘트라는 걸 쓰기 때문인데, 우리 몸에 사용할 수 있는 보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추체에 깨지고 금이 간 그 사이에 넣어줘서 보강을 시켜주고, 또 그게 이제 보강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열이 좀 발산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통증과 관련된 이런 통각 수용체들을 또 조절해주면서 제거해줘요. 그런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깨진 뼈를 보강해주고 통증을 조절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명 콩구리 쳤다. 네. 자, 그러면 그 시술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경피적인 시술인데, 이제 정식 명칭은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피적이라는 건 피부를 한 1cm 미만으로 조금 절개를 합니다. 그래서 실밥 한 땀 정도의 상처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수하게 생긴 바늘이 있어요. 그 바늘을 집어넣어서 깨진 척추뼈 자체에 접근을 한 다음에 바깥에서 조영제를 넣어서 그 레벨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뼈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직접 박으면서 조금씩 채워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술 시작은 시간 자체는 전반적으로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환자분은 국소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불편한 점은 그 뼈에 접근을 할 때 통통통 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공황장애나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명을 시술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깨진 뼈가 너무 많이 주저앉으면 풍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복원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경피적 척추체 성형술이 아니라 경피적 척추체 복원술이라고 합니다. 풍선 복원술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는 방법은 같은데 사용하는 기구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척추체 성형술은 우리가 의료보험이 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주간의 안정기를 지키는 편인데, 80세 이상이나 아니면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특히 내과적인 문제죠. 신부전 등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조기 시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척추체 성형술을 조기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80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2주간의 보존적 치료 기간을 하고 시행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척추체 성형술은 근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은 권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은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같은 병원 내에서도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환자가 분명한 통증점이 있고 움직일 때마다 아파하고 그러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통증점이 없거나 생각보다 골절이 안정적이면 굳이 시행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척추체 골절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협착과 디스크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카테터 시술 같은 거를 같이 해줘도 됩니다.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통증 조절에는 용이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술 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골절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조기는 기부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점이 중요하고요.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로 운동하고 생활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 며칠간 누워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행이 가능하시고 생활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깨진 뼈의 형태에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그건 결정되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척추체 성형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뼈 시멘트라고 하는 보강제가 혈액을 타고 나가서 혹은 누수가 돼서 신경을 누르거나 혈관을 막아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합병증이어서 사망에도 이르를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작용은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정말 드물게 한 번씩 일어나서 척추 의사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한번 볼 수 있거나 아니면 평생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드려요. 이건 비행기 사고 같은 거다. 확률적으로는 거의 없지만 아주 가끔씩 매우 드물게 생길 수 있는데 생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임팩트가 커서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하지만 이는 리스크 대비 효과는 분명하게 있는 시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통점이나 움직일 때 통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보편화된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척추체 성형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희 산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척추 건강하세요. 안녕.